나가서 있으면 딴 사람들 신경을 안 써도 되잖아. 혼자 일을 하게 되면 내가 혼자 집중하는 시간들을 훨씬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내가 일하는 시간 대비 더 많은 것들을 할 수는 있는 것 같아. 근데 다른 사이드로 보자면 이게 장기적으로 갈 경우에는 나 혼자 많은 것들을 혼자서 다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 당연히 협업이 중요한데 그 부분이 좀 어렵긴 어려운 거지. 지영이는 인도 거기 가서 있는 동안 어떤 피처 같은 거 하나 만들어 온 거잖아. 협업 같은 게 약간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험을 좀 얘기해 주겠니? 그때 경험은 없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디지털 노매즈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제 저는 개발자가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꽤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스타트업에서는 특히 이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겨가지고 제가 뭐 슬랙에 남겼다든지 질문을 남겼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내일 도착하면 그 피드백 사이클 자체가 하루가 걸리는 건데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뭐 길어봤자 1시간 정도일 테니까 빨리 움직이기 힘들어서 스타트업에는 적합하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 나는 요거를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보자면 스타트업 얘기를 했는데 스타트업에서도 나는 페이지마다 좀 다를 수 있다고는 봐. 그러니까 이게 라이브까지 가게 되면 더욱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되는데 초반에는 큼직큼직한 목표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각자들이 모듈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조립하는 시기까지가 있으니까 그 모듈이 다 완성될 때까지는 모듈이란 것만 공유가 되고 그러면 그래 그럼 이런 모듈을 각자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많이 되니까 오히려 그 시기에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생산성이 약간 떨어지는 면도 있는 것 같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가서 생산성을 스스로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조금 더 솔직하게 진짜로 얘기를 해보자면 디지털 노마드 하겠다고 외국에 가서 어떤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일을 했을 경우에 전체 업무 시간이 더 늘어나거나 절대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디스트랙션될 게 워낙 많아. 거기서 놀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주변 사람들이 파티도 막 하고 얼마나 놀고 싶겠어. 근데 거기에서 나는 그래도 디지털 노마드 왔으니까 원래 한국에서 8시간 일하면 여기서는 9시간 일해야지 혹은 그냥 8시간 풀로 다 일해야지. 나는 그게 쉽지는 않은 거라고 봐. 근데 내가 한국에서 8시간을 일하는 동안 가서 만약에 6시간만 일했다고 했을 때 그 6시간 일한 게 한국에서 8시간 일한 것보다 적지는 않은 것 같아. 뭐냐면은 그 짧은 시간을 굉장히 집중해서 쓰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퍼포먼스는 시간당 효율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라고 좀 보거든. 그리고 그거의 딱 한 부분은 내가 워낙 새로운 곳에 왔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런 뭔가 모티베이션이라거나 아니면 빨리 집중해서 빨리 이 일을 끝내고 놀 것도 놀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가서 외국에서 일하면 뭐 풀로 다 8시간 일하면서 그 모든 8시간이 더 많은 일들을 만들어낸다 라고 보지는 않아. 다만 훨씬 더 집중해가지고 목표를 빠르게 끝낼 수 있기에는 충분하다. 충분히 적합하다. 다만 거기서 만약에 막 3개월, 4개월, 6개월을 지냈다. 한 곳에서 그렇게 되면은 나는 그게 한국이랑 비교해봤을 때 업무 효율이 더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그래서 한 달 정도의 내 기준에선 한 달 정도의 리프레시를 통해서 내가 할 일들도 집중해서 하고 그만큼 쉴 땐 또 빡시게 쉬고 워크하드, 플레이하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하루하루가 좀 약간 패턴화되고 그런 게 이제 일에도 나는 이거 잘 하고 있는 건가 약간 이런 기분이 들 수도 있는데 네, 거기 가서는 내가 좀 내가 살아있는 걸 느끼면서 살아있는 걸 느끼면서 시적이네. 약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전보다 그게 이제 생산성에 나타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가서 내가 다른 자극을 받고 다른 환경에 속했을 때 그 자극을 가지고 업무 효율 자체를 높이는 거라고 나는 좀 보거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길어지면 다시 또 지루해지는 거지. 그 시간, 그 공간 자체가. 진영이는 팀원이랑 같이 갔던 거잖아, 인도에. 그래서 소통이 더 유리한 면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아예 팀 단위로 뭐 소규모로 뭐 한 3-4명이 같이 나가서 노마드를 한다거나 그러면 더 유리한 면이 있을까? 장단이 있지 않을까요? 다 같이 놀면서 일을 못하는 경우. 한 명이 있어야 돼. 잡아주는 사람. 잡아주는 한 명 있어야 돼. 시너지는 항상 같이 있을 때 일어나야 시너지잖아. 정의 자체가 같은 팀끼리 친해. 야, 씨, 맥주? 이러면 다 같이 말하는 거야. 맥주 좋은데 몇 시까지 하고 하자. 이거 끝내고 하자. 요거 잡아주는 사람이 꼭 한 명은 있어야 그 셋 중에. 사실 나 같은 경우에도 업무 퍼포먼스가 좀 기복이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뭘 하고 있는지, 어디서 하고 있는지. 이제 같이 같은 규덕이 형의 경우는 굉장히 일정한 퍼포먼스를 잘 유지하는 스타일이라서 뭐 시간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어떤 일에 맺고 끄짐이 좀 확실한 그런 스타일이라서 항상 정해놨어요. 언제 가자. 오늘은 그거를 그래서 거의 바꾸지 않고 일정하게 하니까 이제 퍼포먼스 유지에는 좀 많이 도움이 됐고, 그러면서도 이제 새로운 환경이 주는 계속 자극 때문에 나 같은 경우는 리프레시도 되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좀 흔들리지 않고 가 있는 동안 유지가 잘 됐던 것 같아요.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팀이 지금 규덕이랑 나랑 좀 다른 업무를 하니까, 근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뭔가 같이 서로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정상인 거기서 또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그랬잖아. 맞아요. 그 엄청 친한 친구가 있었던 걸로 들었는데 걔랑 친해져서 좋았던 점 같은 게 있었어? 일단은 외국인 친구라서 좋았고요. 일단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나랑 거의 같은 스케줄로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비슷한, 그 친구는 약간 동아시아계처럼 생겨서 또 거기 대부분 호주나 약간 서양 사람 느낌이 많았는데 좀 약간 동질감도 있고 한국인을 거의 못 봐서 거기서는. 그래서 그 친구로 하여금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살아있는 느낌? 살아있는 느낌 그냥 살아있는 느낌. 그냥 뭔가 어, 하루 일상이 똑같고 만나는 사람도 없고 요새 그러면 죽어가는 느낌이야? 뭐 상대적으로 죽어가는 느낌. 그러면서 한국에 있었을 때 서울에서 이제 아니 근데 강남에서 우리 잠깐 코워킹에서 몇 달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기간이 있어서 그때는 옆에 누가 있던 말든 별로 신경 안 썼던 것 같아. 내가 굳이 한국인이라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뭐 별로 관심이 안 가고 그랬는데 이제 발리에 가서 푸붓이라는 코워킹이 있고 거기는 특히나 커뮤니티 매니저가 좀 뭔가 커뮤니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 프로그램도 하고 이벤트도 있고. 그래서 단순히 공간만이 아니라 사람들끼리 서로 친해지고 새로운 기회를 좀 발견할 수 있는 장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그런 계기가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오픈된 마인드로 갈 수 있다는 거. 여기서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발리라는 지역이 휴양지랑 되게 큰 섬이잖아. 서울의 12배 요 정도 되는 크기의 섬인데 거기에서 이제 휴양지가 유명한 곳이 있는 거고, 우붓이라는 지역이 해변가에서 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들어가면 나오는 지역이야. 근데 거기도 여전히 휴양 지역이긴 한데 후붓이라는 이름의 코워킹 스페이스가 들어섰고, 그걸 기점으로 이제 거기가 일하기 좋다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후붓이라는 거는 코워킹 스페이스 이름이고 발리뿐만 아니라 몇 군데 지점이 더 있어. 우붓에 있는 그 후붓은 이제 좀 초록초록하고 자연적인 느낌이 있고, 거기서 또 추천 많이 들은 데가 이제 짱구 지역, 거기는 이제 서쪽 해안가에 있는데 거기에 도조라는 이제 또 코워킹 스페이스가 있는데 거기는 바로 앞에 해변이 있대요. 그래서 안에 풀도 있고, 그래서 아침에 이제 서핑하고 와서 이제 일하고 이런 게 정말 되는 곳. 그러면 이제 실제로 디지털 노마드를 하면서 썼던 툴 같은 게 있나요? 이런 뭐 회의는 이렇게 했다거나? 그러면 그런 어떤 툴을 쓰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슬랙이 메인이고, 그 다음에 하루에 한번 10분 정도의 데일리 스크럼, 그건 이제 행아웃으로 하고, 그 이메일이나 이런 기타 수단을 외부랑 할 때, 커뮤니케이션 할 때 아니면 안 쓰니까 거의 슬랙과 행아웃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코드는 깃허브. 이것만 쓰면 딱히 일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동남아 같은 데서도 행아웃이 제대로 동작을 하나요? 뭐
굉장히 이상적인 퀄리티는 아니지만 적어도 인터넷이 잘 되는 카페나 뭐 코워킹 같은 데서는 끊이지 않고 잘 되는 정도. 물론 화질은 살짝 낮추었어야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아웃이 지금 우리가 같이 얘기하는 게 한 8명, 9명 정도 이 정도가 한 번에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커버를 해주는 것 같아. 그래서 길랩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콜 한번 할까? 이라고 하면 상대방이 좋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콜 한번 할까 했을 때 상대방이 오케이 하면은 바로 통화를 거는 거야. 이게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논의를 했을 때 한쪽이 얘기를 했고 다른 쪽이 반대 의견을 얘기를 했어. 근데 이쪽이 다시 동의를 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 바로 콜하는 방식.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왔다 갔다를 되게 많이 하다가 정 안 되면 하는 게 아니라 한두 번 정도 왔다 갔는데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 바로 콜하는 방식으로 일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런 경우에 콜의 제일 문제점은 결국 로그인 건데 만약에 두 사람 사이에서 그게 일어났으면은 그 어느 순간에는 팀에게 공유가 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슬랙의 경우는 그 채널만 다들 보고 있으면은 트랜스페런트하게 일어나지만 콜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하게 하고 휘발되니까 그거를 좀 정리를 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동의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같은 공간에 모여서 일을 했을 때도 할 때도 뭔가 기록이 남아야 되거나 아니면 좀 더 정리를 해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건 이메일 내지는 슬랙을 쓰는 거잖아. 근데 옆에 가가지고 야 이건 어떤 식으로 할까 뭐 이런 논의를 할 때는 굳이 그렇게 기록이 중요하진 않고 서로 합의점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뭐 꼭 필요하다면 합의점을 간단히 정리할 수는 있겠지만 콜의 목적은 그냥 내가 정말 빠르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어서 옆에 가가지고 야 이거 좀만 얘기해보자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이 아닐까. 근데 그게 글만으로는 충분히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행아웃이든 뭐 스카이프가 됐건 얼굴 보면서 혹은 목소리 들으면서 얘기하는 건 필수인 것 같아요. 큰 틀의 변화가 있었을 때 그런 거가 또 이런 디지털 노마드가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는 사실 타이밍을 많이 재긴 쟀어요. 지금 내가 갈 수 있냐 없냐. 근데 만약에 이게 프로젝트 초기 단계다 그러면 아예 갈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왜냐면 좀 더 면대면으로 한다거나 같이 오프라인으로 좀 붙어 있어야 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회사의 시점이라거나 내가 하고 있는 업무의 성격이나 이런 걸 많이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사실 풀타임 디지털 노마드만 1년이건 2년이건 나는 사무실 상관없이 항상 디지털 노마드만 하는 거 우리 팀은 그렇게만 돌아가요 라고 하는 게 충분히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는 보지만 내가 봤을 때 그게 장기적으로 충분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좀 미지수야. 나는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분명히 모여있을 때 시너지가 충분히 있을 거다. 그리고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됐건 아니면 같은 목표에 대해서 컨센서스를 이루는 것이 됐건 아니면 뭔가 하여간 다들 으쌰으쌰를 하건 같이 모여있을 때의 장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서 나는 그냥 무한정 디지털 노마드, 무한정 그냥 재택근무 내지는 그냥 리모트 워크를 하는 게 나한테는 그렇게까지 장점이 아니야.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그런 일은 아니야. 그러면 디지털 노마드를 추천해 준다면은 어떤 사람한테 아니면 어떤 팀한테 추천해 줄 수 있을 것 같나요? 추천하면 절대 안 되는 케이스들이 몇 개 있지. 개발자도 그냥 개발자는 무조건 오케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자유가 주어지면 일단 농땡이 피는 사람이 있잖아. 이런 자유가 주어진 걸 악용할 가능성이 있고 그걸 못하는 사람한테는 시스템적으로라도 도움을 줘서 가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좀 어느 정도 업무 효율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거나 혹은 어떤 결과치의 목표치에 대해서 확실하게 트래킹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겠지. 회사의 문화가 더 그런 결정 요인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개인의 성향도 물론 중요를 하긴 하지만 그 원웨이 티켓 그 다큐멘터리를 보지는 못했고 근데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뭐 DHH나 그런 사람들을 인터뷰한 내용 클립들이 있어서 그걸 좀 봤는데 앞으로는 그런 그러니까 원격으로 근무하거나 디지털 노마드를 하는 걸 지원하지 않는 회사는 좋은 인재를 끌어오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그거 자체가
좋은 인재를 끌어오는 메리트가 되고, 왜냐하면 좋은 인재는 뭐 샌프란이나 어디 예를 들면 서울 이런 데 한정돼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다 가져올 수 있는 기업이 결국 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도희님 책에 있던 글 중에 하나인데, 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샌프란 같은 경우, 물론 몇 년 전 일이야, 3, 4년 전 얘기인데, 샌프란 같은 경우, 워낙 집값이나 거주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거기에서 일하기에는 돈을 많이 벌어도 많이 써버려서, 그게 좀 힘들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았고, 그래서 재택근무 내지는 디지털 노마드를 지원하는 회사들에 갈 수 있게 된다면 자기 연봉의 10% 이상도 깎을 수 있는 의향이 있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고.